1억대의 빌라로 낙팔낙팔해서 빠르게 수익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세연쌤 안녕하세요. 오늘 안산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빌라에 나와 있는데요. 와, 오늘 1억대의 빌라로 낙팔낙팔해서 빠르게 수익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공부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자, 어떤 물건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 2024 타경 2831번이고요.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35-6 301호 물건입니다. 대지권이 14평이고요. 전용 면적이 23평. 와, 서울 빌라에 비해서 전용 면적이 2배 정도 넓죠. 그런데 금액대가요. 진짜 1억대예요, 여러분. 네, 오늘 정말 소액을 가지고 빠르게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감정가가요. 3억 5,100만 원. 어머, 이세연쌤이 1억대라고 했는데 3억대네. 세상에 또 실망하신 건 아니시죠? 우리 감정가가 시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팀장이 어떨까요? 시세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감정가는 시세랑은 정말 별개죠. 그냥 감정평가사들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감정을 한 그냥 금액인 거예요. 현재 시세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시세를 확인하는 게 우리 시세조사와 임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해당 물건은 연차가 4년차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분양가로 이 감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세연쌤의 짐작입니다. 감정가 3억 5,100만 원인데요. 2번 유찰이 되었거든요.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와,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49%로 해서 1억 7,199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네요. 1억대 맞죠?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2021년식이기 때문에 4년 차밖에 되지 않은 아주 준신축 빌라이고요. 제가 빌라 내부를 들어가 봤는데요. 너무 새 빌라입니다. 그냥 신축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억대 빌라를 가지고 여러분들 낙팔낙팔 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권리 분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해당 경매 물건은요. 2022년 11월 22일 근저당 설정된 수협은행이 말소 기준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를 포함하여 그 이후의 모든 권리들은 소멸이 되죠. 그리고 위험한 가처분이나 선순위 가등기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이고요. 우리 권리 분석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죠? 대항력입니다. 네, 대항력이죠. 여기는 임차인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 설립이 전혀 안 되는 물건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왕초보자분들도 권리 분석상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시세조사와 임장 정확하게 하셔서 도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외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짠! 바로 이 건물입니다. 너무 깨끗하죠? 주변에 다른 빌라들 한번 볼까요? 다른 빌라들도요. 연식이 좀 있는 것도 있고 준신축 건물도 있고 다양하게 혼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이 여기에서 가장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약간 코너 자리잖아요. 이렇게 골목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코너 자리라서 개방감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주차가 1세대 1주차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당 경매 빌라의 건물에 7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차가 7대가 돼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와, 1세대 1주차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산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1세대 1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세대 1주차가 되지 않는 그런 빌라들은 낙찰을 받으면 매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좀 포인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천장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죠? 4년 차밖에 되지 않은 준신축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우편함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편함 쭉 보니까는요 301호죠. 301호에 우편함도 너무 많고 이렇게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여기도 6월 11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날짜가 7월 2일이거든요. 한참 됐어요. 좀 아무도 거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누가 또 거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근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1층에 한 가구가 있고요. 2층, 3층, 4층 이렇게 2가구씩 해서 7가구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 협조문, 공동주택 사용 안내문이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산은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이거 안 팔리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4층은 매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한 층에 2가구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문도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네요. 자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데들 봐도 뭔가 균열이 있거나 누수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해당 경매 물건이죠. 앞에 깨끗한
깨끗한데요? 아까 우편함에서는 분명히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현관문 앞에 보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옥상으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힘드네요. 하지만 이 두 다리는 튼튼합니다. 괜찮습니다. 옥상 상태도 깨끗한데요. 이런 건 좀 치우면 되고요. 옥상이 근데 좀 작네. 여기도 있어요. 와, 이쪽도 있구나. 와, 여기 넓네요. 와. 자, 이렇게 옥상도 방수 처리 잘 되어 있고요. 깨끗합니다. 주변의 빌라 한번 살펴볼까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동네가 조용하고요. 굉장히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300m 거리에 초등학교 너무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가족 단위들, 3인 가족 단위들이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예요. 그리고 시세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곳이기 때문에 위치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좋은 빌라에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실수요자, 실거주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도권에서 빌라 거래량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부곡동인데요, 여러분.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안산 안에서도 빌라 거래량 4위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4위라고 해서 모든 빌라가 다 거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팔리는 빌라만 팔린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이 빌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주민분이 지금 나와 계셔가지고요. 잠깐 제가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너무 감사하게도 주민분이 내부를 좀 공개해 주셔가지고요. 물론 투룸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저희 경매 물건은 투룸이 아니라 그 밑에 층이죠. 방 3칸, 욕실 2개, 전용 면적 23평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고 쾌적할 것 같아요. 근데 내부 상태를 봤을 때에도 자재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민분 말씀을 제가 이제 들어봤을 때 본인은 이제 매매로 해서 거주 중이라고 하셨어요. 처음 분양 당시에 분양가는 2억 3천만 원이었는데 우리 주민분 같은 경우에는 1억 7,500만 원으로 매매를 통해서 실거주를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물건은 투룸이 아니라 그 밑에 층이잖아요. 면적이 더 넓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도 2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아마 형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분양가 한 3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감정 가격이 여러분 3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유찰되어서 반값으로 해서요. 최저가가 1억 7,199만 원이죠. 1억대 맞죠? 근데 이세연쌤이요. 시세 조사를 해봤더니요. 안타깝게도 시세가 2억 중반까지 가지 못했어요. 굉장히 시세 자체가 저렴해서 감정이 너무 높이 잡혀있는 물건이었고요. 이세연쌤이 시세 조사를 해본 결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 건물이 간혹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준신축 건물에다가 방 3칸, 욕실 2개, 1세대 1주차가 가능한 그런 물건들이 2억 중반까지 하지 못하고 한 2억 4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경매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없죠. 하지만 컨디션 상태 너무 좋고요. 준신축 4년 차밖에 안 됐고요. 주차 공간도 너무 괜찮고요.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큰 길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한 2억 정말 극초반, 2억 1천만 원, 2억까지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세가 2억에서 2억 1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감정가가 3억 1,500만 원이죠? 어때요? 1억 정도 차이가 나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소행들 중에서 초보자분들 있죠? 이 감정가를 가지고 자꾸 낙찰가율을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가요? 이렇게 감정이 높이 잡혀 있는 물건들, 이 주변에 낙찰가율이 한 88% 된다. 이랬을 때는 리스크예요. 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절대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세연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여러분? 시세조사와 임장입니다. 맞습니다. 시세조사와 임장이고요. 같은 안산이라 하더라도, 같은 부곡동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 블럭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학교랑 가까운지 학교랑 먼지, 한 블럭 안에 있는지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시세가 정말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라는 지역, 또 부곡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만 보고 입찰을 들어가시기보다는요, 물건이 중요하다. 이세연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빌라 거래량이 2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2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도 어떤 물건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정말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연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팀장님. 네, 저희는 4년차 된 준신축 건물이잖아요. 그럼요. 주변에 10년 이상 된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세연쌤이 그 부분도 조사를 했겠죠. 10년에서 15년 그 사이에 있는 조금 구축인 거 있죠. 이런 빌라들은요, 대신에 컨디션 좀 깨끗하고 좋은 것들, 그리고 전용 면적이 한 20평 정도 되고요, 방 3칸, 욕실 2개 있는 이런 빌라들의 시세는 한 1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4년차 된 준신축 빌라이잖아요. 시세가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 팀장님 같으면 4년차 된 우리 경매 물건 같이 좋은 컨디션의 빌라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10년에서 15년 됐는데 그래도 컨디션은 좋아요, 이렇게 한 3, 4천만 원 저렴한 빌라를 선택할까요? 고민될 것 같아요. 그죠, 고민되겠죠. 네, 맞습니다. 매수자들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매수자 자체가 약간
빌라까지 다 갈리는 그런 금액대이기 때문에 3, 4천만 원이 사실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금액이거든요. 저희도 크잖아요. 3, 4천만 원이면 우리 소액 아파트 낙팔낙팔 한 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 4천만 원 저렴한 그런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빌라를 선택하시는 매수자, 그리고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신축 빌라급에 속하는 이런 빌라를 선택하시는 매수자, 이렇게 완전히 갈리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매도에 있어서 명확한 매수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등하는 매수자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세연쌤이 빌라 정말 낙팔낙팔 많이 해봤는데요. 이세연쌤 경험에 있어서 갈등하는 매수자는 없습니다. 세연쌤, 네. 그럼 여기에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수요층이 어떤 분들인지 굉장히 이거 중요하죠. 저희가 현재 있는 위치가요,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잖아요. 그쵸? 이 부곡동 밑으로 반월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이 산단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는요 7,640여 개의 업체가 지금 상주를 하고 있고요. 자, 사원수가요 11만 2천 명 정도 근로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이런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이 직주근접이잖아요. 가까운 곳에 굉장히 매매 가격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고요. 또 전세나 월세를 살면 비용이 나가는데 내 집 마련으로 해서 이런 곳에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이 1억대 소액으로 입찰 가능한, 소액으로 수익 낼 수 있고 낙팔 가능한 이 빌라,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올해에도 이세연쌤과 함께한 우리 실전반 교육생분들이요, 이 안산에 있는 빌라를 낙찰받아서 빠르게 낙팔을 해서 수익이 뭐 1,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최근에도 촬영을 하고 왔어요. 순수익이 1,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3,6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빠르게 매도가 되었어요. 그 낙찰받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연식이 10년 조금 넘어가는 빌라였기 때문에 매도를 1억 7천에서 100만 원 빼준 1억 6,900만 원으로 매도를 했어요. 1억 4,200만 원대로 낙찰을 받고 1억 6,900만 원으로 매도를 했죠. 그래서 지출 비용 그리고 세금 다 빼고 순수익이 1,600만 원이 났습니다. 어때요? 1,600만 원 여러분들 적은 금액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세연쌤은 소액으로 이렇게 1,600만 원 버는 거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그 물건을 낙찰받으신 우리 교육생 분께서는요,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이신데요, 아이를 낳고 나서 경력이 단절되고 다시 일을 하자니 너무 아이들이 다른 사람 손에 맡겨져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소액 경매라고 하는 재테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하셨어요. 단기 임대를 통해서 한 달에 170만 원 순수익을 내시고 이 소액 빌라 낙찰을 받고 매도를 통해서 1,600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내신 거죠. 너무 잘하셨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내 돈이 얼마가 있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소액일수록 작은 소액 투자금 너무너무 소중하죠. 대충 알아보고 대충 공부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 버리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시세조사와 임장을 통해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내가 수익하고자 하는 이 해당 물건이 정말로 빠르게 매도가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 판단력과 결단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세연쌤이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전반 회원님들 지금 입찰 준비 잘하고 계시죠? 혹시 지금 조금 나태해지거나 조금 게을러지시진 않았나요? 안 됩니다. 날씨가 덥던 춥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임장하고 시세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혹시라도 편안하게 집에 계신다면 얼른 일어나셔서 신발부터 신으세요.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시세조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쉬고 싶은 날도 있고요, 조금 게을러지고 싶은 날도 있어요. 하지만 신발부터 신거든요. 저는 왜? 신발을 신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나가서 뭐 하겠어요? 동네 주민들 만나서 제가 뭐 밥을 먹겠습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쵸? 현장 나와서 이렇게 임장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좀 꽉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세연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액 빌라를 가지고 낙팔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럽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신발 신으세요. 진짜 저희 세연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우리 팀장님 매일 고생하시죠? 아닙니다. 저도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은 이세연쌤이 초보 시절에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16년 동안 이 경매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안 될 때도 많았어요. 제가 시세 조사를 했는데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고 입찰가를 써야 되는데 얼마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어려운 벽에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보자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들, 이세연쌤이 우리 실전반 교육생분들에게 1대1로 다 입찰 상담도 해드리고 알려도 드리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만 조금 알더라도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허들을 넘지 못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안 돼? 안 되면 또 해봐. 또 해봤는데 안 돼? 그럼 다시 해봐. 다시 했는데도 안 돼? 그럼 될 때까지 해야지.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고 있는 중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한테 응원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제가 경매를 하거나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외로웠죠.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응원을 해줬습니다. 김세연 힘내 화이팅!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스스로에게 힘찬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여러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이 세연쌤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대표님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홍 팀장 고생했어. 많이 덥지? 어휴, 땀봐. 너무 더워요. 근데 오늘 같은 날씨는 진짜 감사한 날씨야. 해가 진짜 쨍쨍하고 습하고 비 많이 오고 이런 날씨도 많잖아. 이런 날에는 진짜 감사해 하면서 임장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긍정적이세요?